인권과 예술전 개막식 11월 4일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과 예술에 대한 토론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광주문화재단 김홍석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문화재단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쁘게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전경입니다. 페이지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큰 번호 1번입니다. 조사했던 자료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예술인 장애인 현황은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장애인 수는 약 7만 91명으로 광주 인구의 전체 4.8%를 차지하는 거 나와 있고요. 남성이 56.6%, 여성 43.4%, 심한 장애 유형이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광주 예술인 현황입니다. 예술인 현황은 이 자료는 1919년에 조사를 하면서 장애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퍼에는 22년 7월 기준으로 예술활동 증명 가입 예술인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3,685명이 예술인 등록되어 있고 남성이 1,602명, 여성이 2,08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페이퍼는 6월 기준이었고요. 31일 기준으로는 3,600명 정도 현재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불과 62명에 불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광주문화재단에서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문의 주시면은 예술활동 증명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녹화하십시오. 녹화하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2019년에 장애예술인은 253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활동들이 저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미술 전시라든가 연극, 대중음악 이런 장르의 예술 활동의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특히 문화예술 교육 장르에서는 공예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예 파트가 4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술이 약 26.2%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약 81%가 나왔고요. 물론 필요 없다도 좀 있었습니다만 80%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때 고충은 주로 교육 관련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합계가 58%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만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이곳 전통문화관도 마찬가지고 비코시문화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이동약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약자분들이 어느 공간을 문화재단 찾아오시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왔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이동약자 동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장애인의 관계입니다.
문화예술의 순기능의 치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적극 참여는 장애에 대한 치료와 재활로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과 문화예술 관계에서 장애인은 탈문화적 존재 또는 문화예술의 참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종의 수혜적 차원의 서비스에게는 사람들의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은 치료와 재활의 도구라는 입장이 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주요 주제들은 손상에 대한 치료적 의미와 기능 향상을 통한 사회 적응 능력 강화 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서 문화적 배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 분석입니다. 광주 장애인은 7만여 명이고 2013년에 광주광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반영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시해야 되는 지원을 과제는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가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금년도에 약 920건 정도의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된 건수는 213건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서 그 단체 건수가 불과 장애인에게 그 경쟁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해본 결과 불과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장애 심사하신 분들의 어떤 것도 기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관점에서 페이퍼를 놓고 심사를 하게 되면은 비장애인들이 갖고 활동하는 것과 실적과 경력과 해야 될 계획서들과 또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에서 최대한 해야 될 부분들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과 장애예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통계를 통해서 모았었고 저희가 2022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의 방향들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6월에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 시내 한 20-30군데 정도를 굉장히 공간들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다가 그래도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ACC 전당 앞쪽에 있는 곳에 장애예술 문화 보듬센터를 6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애예술 창작센터에서 보듬 레지던스 작가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창작 지원에 대한 트렌드를 별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 날개 페스티벌을 21년도 시행했었고 22년도 사업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창작 워크숍 예술 날개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되는 페스티벌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그 예술 단체와 장애인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2년도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광주시에서 12 3억 5천,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장애예술 지원 사업을 현재 보듬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 보듬센터를 개소했고 8월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참석하신 작가님들 중에는 고세 레지던스 작가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듬센터를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광주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의 방향입니다. 저희가 장문원과 함께 광주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부산문화재단인데요. 부산문화재단과 지난 9월에 입주작가 교류전을 했습니다. 입주작가 교류전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쪽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역들이 오가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논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예술 창작센터 보동 입주작가 개인전에 지금 10월 28일부터 현재 하고 있는데요. 11월 11일까지 4인 4색에서 현재 보동 입주작가 개인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해 또 하신 분들이 내년에 또 바뀌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애예술님께서 입주작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0번째입니다. 광주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2년도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에서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주문화재에서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동시에 은암미술관, 컬처호텔 남하고 이런 데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은 극단 공연, 그다음에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 16일 날 오케스트라 공연 빛골시문화관, 그다음에 빛골시문화에서 연극 공연, 그다음에 은암미술관에서 베리어 프리전, 그다음에 빛골시문화관 로비에서 선정 작가 작품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보동센터를 개소하면서 임차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모두가 노력해서 베리어 프리 정신을 반영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동 동선과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인공 광주로서의 관련 것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또 새로 만들어져서 활발한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동기들을 마련해서 충분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 광주, 그리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광주문화재단, 마지막은 제가 그냥 글을 읽다가 생각나서 적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러나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일반 예술인들과도 마찬가지로 장애예술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문화재단을 노크해 주시면은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성심성의껏 모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